그래서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높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피하셔야 돼요. 왜 운수사랑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7가지들을 사장님이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벅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수사랑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수대통 안 실장입니다. 자, 이거 궁금해 하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운수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운수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와 어떤 운수회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운수대통이 드디어 화물직업전문학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저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보고 계신 분들이 다 박수를 같이 쳐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화물직업전문학교를 인허가를 받았고요. 앞으로는 운수사가 아닌 화물직업전문학교, 그거에 따라서도 저희가 영상을 찍고 교육도 진행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운수회사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운수사를 골라야 될지,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물 운송을 하는 운수사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콜을 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꾸준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거 배송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거 배송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콜을 주는 주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계약된 물량 안에서 운송료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운수사가 있고요. 이 콜과 계약된 물량을 두 개를 접목시키는 주선 운송을 같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디가 좋은지, 장점, 단점은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리면, 자, 콜로 하는 회사들은 물량이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운송료가 높습니다. 이유는 급한 물량들을 해결하는 콜을 주게 됩니다. 자, 운수사는 고정된 물량을 계약하고 고정급을 줍니다. 고정 운송료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일을 못 하셨을 때, 펑크가 났을 때, 아니면 사고가 나셨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실 때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배차받는 콜을 받는 기사님들이 와서 일을 해주십니다. 이럴 때는 급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운송사에서 계약된 운송료를 받는 기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페이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용차입니다. 그래서 주선사는 고정적인 물량이 아니라 콜을 계속 주게 되고, 운수사는 내가 계약된 월 또 연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된 운송료를 받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약간 접목시켜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디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내가 운수대통 로지스 가서 설명 들은 것보다 운송료가 너무 높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이 너무 갭 차이가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갭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느냐? 바로 용차를 고정 코스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높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피하셔야 돼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높아요. 한 30%, 40%, 많게는 절반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덜컥 계약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차를 사셔야 된대요. 근데 내가 차를 사도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하는 게 2배의 수익이 높으니까 그 차 산 수익을 메울 수 있겠다. 하지만 오래 하시지 못합니다. 왜냐? 펑크 났을 때, 그러니까 용차 대응하는 고정 물량이 아니라 용차 대응하는 콜을 받고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들어갈 때 이게 내가 콜을 하나씩 받으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고정된 물량인지,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운수사를 선택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신뢰도와 평판입니다. 자, 기업은요, 운수사를 판단할 때 평판과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기업이 가서 그 운수사의 기사님들을 만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을 직접 만나봅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요. 하지만 그 앞 단계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서류를 보게 됩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 이 회사의 현재 계약된 원청 회사들, 그리고 이 회사의 규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운수사는 그런 것들 모두 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곳과 맺고 있는지, 거기서 원청으로 다이렉트로 맺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기사님들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자, 이 평판은 제가 뒤쪽 넘어가서 선탑 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계속 제가 신뢰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서류 확인이 필수겠죠? 내가 방문한 회사에 가서 확인서, 또 신고증, 원청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거 절대 아니세요. 운수회사 허가증을 보고 싶습니다. 주선면허 허가증을 보고 싶습니다.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가면은 그런 것들 다 보여주실 거예요. 뭐 대외비라 안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또 재무제표가 확실한 곳인지 아셔야 돼요. 그 뉴스들 많이 보셨죠? 뉴스 보다 보면 뭐 한 운수사가 뭐 어느 기업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서 운송 사업을 하는데 그 회사 갑자기 없어졌다. 그랬을 경우 내가 일한 운송료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 회사가 재무가 불안정해가지고 그 운송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 안 실장님, 재무제표를 누가 보여줍니까? 뭐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건데 그럼 재무제표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달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분명히 가서 물어보면 재무제표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원청사들이, 대기업이 재무제표까지 다 본다니까요. 그 재무제표까지 다 본 곳과 원청계약을 맺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재무제표를 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운송사에 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 운송사와 맺고 있는 이 원청사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봅니다. 왜냐? 피해받고 싶지 않은 기업들이니까요. 뭐 쉽게 말해 저희 같은 경우에 뭐 CU, GS, 다이소, 골프존 이렇게 상장된 회사들하고 맺고 있잖아요. 원청계약입니다. 이것들은 다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회사도 다 하나씩 확인하고요. 그러니 내가 이 운수사와 계약을 맺고 싶은데 이 운수사가 괜찮은 곳인지 재무가 탄탄한 곳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곳과 맺고 있는 기업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튼튼한지 안전한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운수회사를 좀 찾으라는 말씀이고요. 건강한 운수회사들은 기업이 먼저 찾아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들이 안 되게 되면 사실 뭐 연장 계약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 내가 일하고 싶은데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왜냐면 운수사가 그것과 원청 계약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자동 연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니까 이건 저는 필히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질문 중에 많이 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운수회사 통해서 가지 말고 직접 다이렉트로 센터로 가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계약을 맺어줄까요? 안 맺어줍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 여기 운수대통 로지스가 괜찮으니까 이쪽 가서 계약을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진행하는 걸 상담받아 보세요. 이렇게 하지 다이렉트로 계약 맺진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건설사들이 건축을 할 때 여러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인사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가서 바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예 센터가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너무 소규모의 기업, 그러니까 소규모의 화물의 주인들은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수사랑 맺는 경우도 있고 다이렉트로 맺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다이렉트로 맺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송사를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냥 편한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무리한 차이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진행하면 뭐 세금 처리나 인사 문제나 요건 제가 뒤에서 한 8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운수사가 처리를 해주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 되느냐,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면은 그곳에 가서 운수회사를 소개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거기 센터장님이나 파트장님들은 안전한 곳을 소개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희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운수회사의 모든 관리를 받으시고 그 운수회사에서 나는 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세금 관리나 뭐 물량 관리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운수회사에서 모든 그런 관리들을 해주니까 그런 관리를 받으시면서 기사님은 일만 하시는 그런 안전한 조금 운수회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최근 경기가 그렇게 많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의 경우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포터나 봉고 같은 모델들은 승용차 판매를 앞서가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만큼 화물업계 관심이 엄청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화물을 좀 하고 싶어 하고, 근데 화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곳을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원청으로 맺고 있는 곳들을 찾아보시고요. 그런 곳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작은 톤수 1톤부터 대형 톤수까지 다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뭐 1톤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려고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 뭐 2.5톤, 3.5톤, 5톤 대형 톤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한 회사에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 톤수마다 다 나눠져 있고 여러 브랜드와 맺고 있는 운수사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원청 계약은 필수고요. 저희 운수대통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톤수를 바꾸실 때나 아니면 브랜드를 바꾸실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저희는 그냥 그게 운영 방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럼 운수회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운수대통 로지스는 이런 일을 합니다고요. 다시 한번 오해 없게, 제가 공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오해 없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자, 저희는 정확한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 계약서가 운수사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기사님한테도 좋을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급한 사정에, 내가 개인 사정에 있을 때, 일을 빠져야 됐을 때 거기에 측정된 용차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 용차 비용이 정확히 계약되어 있지 않으면 무리한 용차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또는 내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계약이 연장돼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톤수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브랜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계약서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인사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금 관리입니다. 기사님들이 1년에 2번 하시는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런 관리들을 저희는 저희 행정팀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이고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있으실 텐데 매월 기장료 내시죠. 그리고 그 기장료의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1년에 딱 2번이고요. 개인적으로 기장하시는 것보다, 월에 기장하시는 것보다 6개월에 한 번 기장하시는 비용이 저희는 현저하게 낮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한 달치가 저희는 6개월치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리도 저희는 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운송료 관리, 운송료가 내가 정확히 들어오는 건지, 근데 정확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를 센터와 조율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운수사에서 해줍니다. 다음, 물량 관리. 이거는 직결되는 수입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계약된 물량 이외에 또 수입을 낼 수 있는지, 추가 배송원이 있는지, 지원 배송원이 있는지, 내가 문제없게 일을 하는데 회전수는 왜 안 늘어나고 있죠? 내가 왜 투잡은 안 되죠? 투잡도 안내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기사님 관리. 자, 기사님들은 초보였을 때 센터에 클레임이 굉장히 많아요. 오배송도 많고 점포 클레임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수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님과 점장님들, 사장님들 간의 트러블들을 저희가 조금 조율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감정 싸움을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드리고 그런 걸 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 관리.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3개월에 한 번씩 기사님들과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뭐 물론 CU도 저희가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큰 대명절 때는 선물 세트도 보내드리고 인사도 다 드리고 있어요. 이런 센터 관리가 되면서 기사님 관리까지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저희는 만나 뵙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째, 마지막 코스 관리입니다. 자, 내가 이 코스가 정말 어려워, 아니면 좀 다른 코스로 바꾸고 싶어, 이럴 때 센터와 조율하면 센터는 단칼일 겁니다. 하지만 운수사의 그 모든 사정들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센터에 가서 담당자님들, 센터장님들, 파트장님들과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다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운수사랑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7가지들을 사장님이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벅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수사랑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아이, 뭐 운수사 그러면서 너무 무리한 비용 갖고 가요? 그거 얼마의 비용을 가져가는지 다 상담하실 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이 무리하지 않다? 그러면은 운수사랑 계약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사장님은 일만 하시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수대통 로지스만 하는 겁니다. 다른 운수사들은 하지 않는 거니까 꼭 여긴 하고 저긴 안 하고 이런 비교군들 또 다른 운수사가 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뭐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꼭 오해 없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저희는 상담 오시면 이 모든 내용을 다 풀어드리고 자료로 드리고 눈으로 보여드리고 다 메모해드리고 있죠. 그러니 상담 한번 오셔가지고 아 진짜 이런 자료들 진짜 원천 계약서를 보여주는구나, 와 진짜 이런 서류들을 갖고 있구나, 와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구나 해서 다 받아가시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직접 방문 상담하셔가지고 상담이 끝난 후에 내가 안내받은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내가 관심이 있는 이 기업의 물량을 보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따져보시고요. 내가 운수업에 좀 맞는 사람인가? 요것도 좀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상담 시에 100%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선탑을 해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상담받고 그리고 센터 가서 선탑도 한번 해보시고 이래서 내가 운수업이 맞을지 이것도 저희 쪽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센터를 가시면서 다 기사님들하고 얘기도 다 나눠보시고요. 이런 점들을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나 뭐 선탑은 됐어요. 안 됩니다. 저희는 선탑 안 하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은 절대 선탑하시기 전에 그리고 계약하시기 전에 먼저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제가 강조해 드리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상담받고 선탑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차량,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 꼭 인지하시고요. 저희가 운수회사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왜 운수회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저희 운수대통 화물직업전문학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